안녕하세요, 모카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평론가 안경을 끼고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말이죠, 오늘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타쿠까지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완전 머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결하진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고전 애니를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90년대 애니 위주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으로는 에반게리온, 그 남자 그 여자의 사정, 그리고 나의 지구를 지켜줘 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너무 유명한 작품들이지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일단 에반게리온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큰 메이저이지만요, 이게 단순히 이 메카물이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에반게리온을 좋아하는 이유는 세계관이 주는 메시지라고 해야 되나? 저는 에반게리온이 주는 메시지는, 사실 저도 사람을 되게 좋아하지는 않는 편인데요. 좋아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좋아하지만 가까이 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좀 해요. 왜냐면 타인은 나랑 너무 다르잖아요. 개개인의 개체마다 차이가 너무 있고, 그 차이로 인해 서로 상처를 주고, 그치만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자기애가 아닌 또 누군가에게 베푸는 마음, 받는 마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통틀어서 애니로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간단히 줄거리를 말씀드릴게요. 14살짜리 남자아이가 주인공인데요. 엄청 어리죠. 신지는 엄청 어려요. 그래서 사실 신지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미성숙할 수밖에 없고, 당연함, 너무 어림. 중학교 1학년임. 신지를 설명하기 전에 그냥 이 세계관을 설명드릴게요. 퍼스트 임팩트가 있었고 세컨드 임팩트가 있었는데요. 세컨드 임팩트로 인해서 세상이 한번 엄청난 자연재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구는 365일 내내 여름인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쿄 같은 경우에는 신도쿄시를 만들 정도로 이제 원래 기존 구도쿄는 없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신도쿄시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래서 그 신도쿄시에 요새 같은 게 있어요. 이 요새로 자꾸만 사도들이 쳐들어옵니다. 이 사도란 천사 같은 건데 사실 모양은 천사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냥 메카 vs 괴물 같은 느낌의 애니가 돼요, 처음에는. 근데 어쨌든 이 사도라는 애들은 네르프라는 그 요새 그 기지 안에 있는 지하에 파묻혀 있는 릴리스와 접촉하려고 사도가 계속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에반게리온이 성서 기반된 그런 내용이라서, 성서에도 12사도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12사도가 나옵니다. 사도를 무찌르는 내용이라고 해야 할까요?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걸 무찌르려면 에반게리온이라는 이런 거대 로봇 같은 것들이 얘네 사도랑 싸워서 이기는데요. 에반게리온에 타는 아이들이 잘 아시는 신지 아스카 레이입니다. 에반게리온도 이제 그 싱크로가 있어요. 싱크가 잘 맞아야 얘를 잘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 팔다리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싱크가 잘 맞아야 내 몸처럼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나오지만 에반게리온 안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 영혼이랑 이 인간이랑 잘 맞아야 돼요. 에반게리온 초호기에는 신지 엄마의 영혼이 깃들어져 있어서 신지랑 초호기랑 천재적으로 싱크로가 잘 맞아요. 그래서 초호기를 이제 기반으로 사도들이랑 싸우는 거죠. 얼핏 보면 그냥 사도랑 에반게리온 싸우는 내용이지만, 싸우는 과정 중에서 신지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모든 인물들이 아픔을 가지고 있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고 그걸 각자만의 방식으로 이제 풀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에반게리온의 재미다 라는 점. 그래서 저는 에반게리온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인프피 감성인 것 같습니다. 신지가 인프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힘들다? 타인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다? 이제 에반게리온 속에는 AT 필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일종의 방어막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쨍 하는 느낌인데, 이 방어막이 이제 사람 사이의 차이를 만든다고 해야 되나? 내가 어쨌든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이 지점들이 있잖아요. 마음의 벽 같은 거죠. 뭐 에반게리온 쓸 때는 되게 방어하는 그런 방어막이 되지만,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허물어지지 않는 벽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에반게리온에서 두 가지 파가 나옵니다. 이 AT 필드를 허물자,
좌파와 안 된다. 인간은 인간대로 개체마다의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나? 어쨌든 그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너무너무 타인이 힘들어서 그냥 모두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더 이상 차별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런 삶을 살길 원하시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또 다른 사람의 차이가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거나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로서 존재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에반게리온을 봤고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라서 조금 너무 오타쿠처럼 얘기를 해버렸는데 에반게리온 안에는 삶이 담겨있다고 생각하고요. 에반게리온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어쨌든 고슴도치가 가시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가까이 가고 싶지만 그게 서로를 찌르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이게 에반게리온을 관통하는 이야기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 AT 필드라는 것도 그 고슴도치의 가시 같은 거잖아요. 인간관계라는 게 서로 다르고 서로 상처 줄 수 있지만 적당한 그 거리를 찾아 나가면서 서로 같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뭐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제가 좋아하는 이유를 설명하자면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에반게리온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더 얘기하고 싶다. 나 아직 더 얘기할 수 있는데. 혹시 에반게리온 기초나 에반게리온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본격적으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그 남자 그 여자의 사정인데요. 카레카노라고도 불리죠. 옛날에 뭐 투니버스에서도 방영했고 해서 한국에서도 아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반게리온이랑 같은 감독님이 하셨어요. 안도 히데아키라는 감독님이 두 작품 다 이제 감독을 하셨는데 그래서 작품이 되게 비슷해요. 뭔가 애니메이션으로 봤을 때는 분위기가 되게 비슷하고 일단 근데 삽입된 그 사운드 트랙이 굉장히 비슷한 그 사운드 트랙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더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에반게리온은 겉으로는 메카물의 탈을 쓴 그 인간관계 얘기였다고 하면은 카레카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맨스의 탈을 쓴 인간관계 얘기? 그런 심리적인 얘기라고 해야 되나? 둘 다 되게 어떤 인간의 심리를 되게 잘 다룬 애니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애니메이션으로는 분위기는 되게 좋아도 안경 좀 벗을까 이제? 안경 벗으니까 되게 희미해 보이는 사람. 네, 다시 안경 안 쓴 저의 모습에 익숙해져 주세요. 네. 어쨌든 카레카노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아주 잘하는 유키노라는 여학생이 있는데 그 여학생은 학교에서는 굉장히 모범적인 아이이고 친절하고 모범적이고 공부도 잘하고 뭐 다 그런 진짜 완전 엄친딸 같은 느낌.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집에만 가면 막 안경 이렇게 쓰고 막 추리닝 입고 막 이렇게 되고 그냥 막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렇죠. 근데 속으로는 되게 허영심이 많은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되게 탈을 쓴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본인의 그 추구미를 이제 실현시킨 거죠. 그 학교에서 또 약간 엄친아 같은 모범적이고 완전 잘생기고 완전 그런 남자애한테 그 모습을 들킨 거예요. 일본판 치인트라고도 하듯이 되게 모범적인 그 애가 갑자기 유키노의 그 모습을 보고 엄청 싸해졌음. 유키노를 되게 종부리듯 이렇게 합니다. 하인처럼 대하고 뭐 근데 결국 둘이 뭐 좋아하는 내용이긴 한데요. 남자애가 아리마거든요. 아리마의 그 어릴 적 상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파헤치면서 도대체 얘가 왜 이러나 왜 이렇게 쎄하게구나 약간 이런 지점들이 점점 이렇게 심리적으로 밝혀지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게 사실 애니메이션만 봤을 때는 살짝 내용이 많이 부족해요. 왜냐면 나중에 예산 부족으로 뭐 음성으로 떼우거나 하는 장면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그냥 분위기만 보시고 만화책으로 다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만화책으로 보면 근데 나는 이 결말이 너무너무 충격적이라서 약간 허니와 클로버를 봤을 때의 충격이라고 해요. 카레카노는 뭐 근데 딱히 뭐 더 복잡하게 해드릴 말은 없고 그냥 보면 재밌어요. 그냥 재밌고 그냥 에반게리온 분위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치인트 좋아하셨다? 에반게리온 좋아하셨다? 그리고 뭔가 그 얀데레 같은 거 좋아하신다? 하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나의 지구를 지켜줘입니다. 제가 만화책도 들고 왔어요.
짜잔. 근데 이것이야말로 사실 만화책을 봐야 되는 애니이긴 합니다. 애니가 근데 너무 예뻐요. 거의 마지막 셀 애니메이션 시대에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인데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애니 3개 다 셀 애니메이션 시대의 애니긴 해요. 그래서 진짜 작화가 진짜 미친 듯이 예뻐. 뭔가 그 디지털에서 낼 수 없는 그 손 작화만의 그 매력이 너무너무 예뻐요. 제가 그래서 이런 애니를 좋아하는 것도 있거든요. 너무 예쁨, 진짜. 색감도 그렇고 너무너무 예쁩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이 나의 지구를 지켜줘 작화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 나의 지구를 지켜줘의 내용은요. 이제 이것도 뭐 평범한 고등학생 얘기로 시작하는데 앨리스라는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아이가 꿈을 꾸는 거예요. 달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같은 학교에 다른 남자아이 2명도 그 달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이 너무 신기하다. 알아봤더니 일본 내에서 이런 꿈을 꾸는 애들을 몇 명 더 발견했어. 근데 얘네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니까 그 기억이 이어지는 거예요. 달에서 있었던 기억이 달에서 각자 한 명씩 역할을 맡고 있어. 뭐 모쿠렌, 시온 뭐 그런 식으로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얘네의 전생의 기억이었던 거예요. 얘네가 외계인이었어. 근데 달 기지에서 지구를 이제 관찰하던 뭐 과학자나 이런 어떤 지구를 지켜볼 만한 애들을 달에다가 보내서 이제 얘를 지구를 지켜보고 있었던 건데요. 근데 제가 너무 자세히 얘기해드리면 또 스포니까 이걸 어떻게 좋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지? 너무 재밌는데. 이 책도 약간 그 심리적인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소년소녀들의 마음이 굉장히 연약하고 이렇게 많은 고민과 되게 쉽게 상처받고 막 이런 내용들인데 그냥 어쨌든 소재 자체도 되게 신선하고 재밌지 않나요? 근데 저는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막 뭐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애니를 한번 보세요. 그게 8부작이거든요. 그래서 8부작 한번 슉 훑어보시고 만화책을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애니에서는 사실 그 뒷이야기가 그렇게까지 자세히 안 나오거든요. 근데 만화책으로는 그 달 기지에서 있었던 일들이 모두 나옵니다. 사실 그리고 최근에 좋아했던 작품들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을 제가 뇌바퀴리온 얘기하는데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거는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저는 근데 사실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많이 없어요. 이 3개가 제 인생 작품이고 앞으로도 변할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